여기 나와 있는 1번이나 2번은 쓰지 말고 이제 다른 번호를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 15번이라고 해보죠. 다 같이 15번을 한번 써보죠. 15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그리고 네트워크 마스크는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지금은 잘 모르니까 그냥 알려줄게요. 255, 255, 255.0 이렇게 써요. 이대로 쓰면 돼요. 255점, 255점, 255.0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면 C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 게이트웨이 번호는 이걸로 그냥 그대로 써줘야 돼요. 왜냐면 게이트웨이는 VMware가 쓰고 있는 VMware가 지정해 놓은 게이트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써서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출입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딱 이 번호를 쓰고 있으니까 이 번호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똑같이 192, 168, 그 다음에 10.2. 게이트웨이는 지금 이미 설정되어 있는 번호를 그냥 그대로 내 것만 바꿔볼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서버, 그 DNS 그냥 이대로 써도 돼요. 똑같이 같은 대로. 오케이. 그다음 어플라이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그리고 닫아보죠. 닫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수정 한번 해봤어요. 자, 한번 확인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뭐랬죠? 그 GUI에서 이렇게 수정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GUI 환경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CLI 명령어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 번씩 보죠. 자,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는 ifconfig라고 해요. 자, 설정할 때 다시 한번 가보죠. 여기서 세팅스로 가서 마지막 확인 한번 해보죠. 아직 여긴 적용이 안 됐나 보구나. 그렇구나. 적용 아직 안 됐어요. 자, 다시 나와서 껐다가 다시 키면 다시 이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값을 읽을 것이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반영이 됐겠죠. 그럼 이제 껐다가 키면, 아까 좀 이 랜카드를 좀 전에 어디 갔죠? 여기서 껐다가 이렇게 키면 우리가 좀 전에 수정해 놓은 게 실제로 다시 읽어서 랜카드에 적용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껐다가 키면.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디테일에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 15로 이렇게 바뀌었죠. 게이트웨이나 DNS는 이제 동일한 번호를 써야 되니까 그대로고, 여기 바뀐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캔슬 이렇게 확인하고. 자, 그럼 이제 명령어로 그럼 이제 한번 다뤄보죠. 지금 마우스 가지고 했으면 이제 명령어를 가지고, 자, IP 어드레스를 확인하는 거는 ifconfig. if라는 것은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앞에만 따가지고 if라고 부르고,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컨피규레이션 한다라는 말이에요. if config 해서 엔터 하면 이렇게 쭉 넘어갈 거예요. 제가 하나씩 보죠. if config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또는 그 이상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중요하지 않고,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요 이름을 잘 보세요. ENS 뭐 33, 어떤 데는 22, 어떤 데는 뭐 더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랜카드, 이 서버가 지금 랜카드가 있겠죠. 랜카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랜카드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 이름은 내가 원하면 수정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리눅스 설치할 때 그냥 디폴트로 ENS33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어요. 옛날에는 다른 이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붙어요. 랜카드 이름.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보면 LO라는 게 있어요. LO. 이건 루프백이라는 건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버추얼 브릿지라고 해서 0번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게 또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알면 돼. 이건 이제 VMware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나중에 실제로 이건 이제 가상머신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리눅스를 진짜로 서버에다가 설치해서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보일 수도 있고, 거기도 왜냐면 가상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 설치하면 이런 가상화 같은 것들은 안 보일 거예요. 이런 데는 안 보이고, 보통 여기 이제 그 서버에서 다루고 있는 그 데스크, 랜카드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뜨고, 그 다음에 루프백이라고 해서 LO도 뜰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뜨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동일해요. 근데 여기만 보죠. 자, 랜카드 있어요. 랜카드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말고 두 번째 줄에 보면 ine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ine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IP 어드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IP 어드레스 몇 번이에요? 192, 168, 10.15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스크 우리가 아까 255, 255, 255 0 넣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몰라도 되는 번호예요. 어쨌든 이걸 알면 네트워크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은 이건 몰라도 되고 네트워크 마스크하고 이렇게 IP 어드레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정이 된 걸 확인하면 돼. IP 어드레스 이것만 확인하면 돼. 이렇게 이거 확인. 자,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한번 바꿔보고 싶다. IP 어드레스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법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정석이 되는 방법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보면 그 특정한 파일로 가가지고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 파일이 어디냐? 여기 보면 etc 밑에 sysconfig라는 디렉토리 밑에 network scripts라는 디렉토리 안에 가보면 ifcafg 하이픈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파일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이름인데 요 개수만큼 기본적으로 쭉 있어. 이거보다 더 이제 몇 개 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 여기는 ENS33은 실제 랜카드라고 그랬죠. 얘는 가상의 랜카드. 얘도 가상으로 만들어진 랜카드. 얘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고 실제 랜카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랜카드의 IP 어드레스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로 가상과 실제 피지컬과 로지컬한 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건 경험에 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학습에 의해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ENS30 리눅스는 대부분 다 ENS로 시작을 해요. 요즘에 설치되는 것들은 옛날에는 ETH 이더넷이라는 말로 이제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어서 ENS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학습을 해서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루프백이나 버추얼이 어쩌고저쩌고 VIR에 들어가면 버추얼이라는 가상 인터페이스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실제 인터페이스 랜카드가 아니에요. 실제 랜카드는 이런 이름이야.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감으로 쉽게 얘기해서 감으로 알 수도 있어요. 어쨌든 ENS33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IFCFG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하고 하이픈하고 여기 나오는 이 인터페이스 이름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파일이 실제로도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하고 똑같은 파일이 있을 거예요. 만들어져요. 설치할 때. 왜냐면 랜카드가 있으면 이게 만들어지니까. 그럼 이 파일로 들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해주면 돼요. 뭐뭐 수정해 주면 되냐면 여기 밑줄 친 부분 네트워크 마스크 해놓고 네트워크 마스크 넣어주고 게이트웨이, DNS, IP, ADDR, IP 어드레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주고 이퀄 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심어주면 돼요. 여기는 그때그때마다 네트워크에 따라서 번호가 다 다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여기 부트 프로토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none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static으로 되어 있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none 또는 static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none으로 되어 있거나 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만일 여기가 DHCP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DHCP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IP 어드레스가 설치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IP 어드레스를 하겠다 할 때는 DHCP라는 글자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이렇게 none 하면 돼요. 아니면 스태틱으로 하든지 이렇게 고쳐주면 된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VI 어디 가느냐? ETC 밑에 그 다음에 sysconfig 밑에 그 다음에 network scripts 밑에 자, 먼저 VI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먼저 CD로 가서 이 디렉토리에 한번 가보죠. 이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LSL 해놓고 모어해서 한 페이지 볼게요. 없네. 둘러 파일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 다행이네요. LSAL로 해볼까요? 그렇죠. 파일이 이거 하나만 있네. 여기는 다행히
이 인터페이스 딱 하나만 있어요. IFCFG ENS33. 자, 이 파일로 이제 VI로 들어가 봐요. VI, 자, IF 쭉 해서 이 파일로 들어가 보죠. 쭉 들어갔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설치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리눅스가 설치될 때,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바꿔서 놨구나. 아까 이제 여기 GUI를 하니까 이제 들어간 거고, 리눅스 설치가 될 때, 아마 DHCP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DHCP 등등등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 우리가 좀 전에 수정을 해서 여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DNS1,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이렇게 있죠. 자, 프리픽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4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나, 네트워크 마스크 255, 255, 255, 0이나 같은 말이에요. 얘나 같은 말이에요. 프리픽스 24나, 이 말이나, 동일한 의미야.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만 설명할게요. 프리픽스 24로 하든지 네트워크 마스크를 해서 255, 255, 255, 0으로 하든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IP 어드레스 넣어주면 된다. 온 부트는 부팅할 때 그러니까 시스템 부팅할 때 랜카드가 동작이 되게끔 해줘라 이 말이에요. 디바이스 이름은 아까 ENS33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보여줘라 이거예요. 또 쭉 가면 부트 프로토가 none으로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수동으로 설치를 해라. 오토매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돼요. 여기를 저장은 필요 없으니까 저장하지 않고 나가면 되는데, 만일에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럼 수정해주면 돼요. 여기를 몇 번을 해주냐면 15번이 아니라 이제 25번을 해보죠. 25 이렇게 수정을 해줘봐요. 25번을 해줬어요. 여기만 IP 어드레스만 그리고 저장하고 나가보죠. 이렇게. 자, IP 어드레스를 한번 바꿔봤어요. 25번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그 다음에 바꿔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IF config 해서 확인 한번 해보면 여전히 15번으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수정된 데이터를 읽어서 랜카드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반영을 한번 시켜보죠. 여기가 15인데 반영시키는 방법은 예전에 명령어가 좀 바뀌었어요. 그 CentOS 7일 때하고 CentOS 버전 8일 때하고 좀 바뀌어서 절차가 좀 복잡해졌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정했으니까 이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보죠. 자, 먼저 그 네트워크 매니저를 다시 한번 재실행을 해야 돼요. 네트워크 매니저라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를 다시 한번 재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nmca라는 명령어로 해서 이 네트워킹이라는 것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는 걸로 일단 해보죠. 그럼 바뀌니까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매니저 서비스 해서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nmcli를 nmcl에서 네트워킹을 오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on 해서 다시 켜주고 난 다음에 if config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25로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IP 어드레스는 내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 파일로 가서 뭔가 작업을 해준 다음에 요 세 개 과정을 하게 되면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f config라고 했을 때 if config 이렇게 해서 명령을 그 인터페이스마다 설정된 걸 쭉 볼 수 있는데, 그냥 IP 어드레스만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이건 명령이 복잡하니까 IP 어드레스 이렇게 하면 그 인터페이스마다 이렇게 IP 어드레스만 볼 수 있어요. ENS33이면 여기가 25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IP 어드레스 이렇게 하면 돼요. 짧게 줄여서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IP 어드레스를 이제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P 어드레스 수정하고 난 다음에, 내 시스템이 상대, 네트워크에 있는, 네트워크상에 누군가하고 이제 서로 통신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할 때는 그 ping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ping하고 내가 누군가하고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상대방의 IP 어드레스를 적어주면 돼요. 먼저
아까 그 게이트웨이 번호 있었죠? 게이트웨이가 192.168.10.2번이었었죠? 게이트웨이하고는 반드시 통신이 돼야 돼요. 왜냐면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게이트웨이는 항상 살아있어요. 자, 이렇게 핑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 IP 어드레스를 쓰는 애하고 서로 통신이 됐는지 안 되는지 이제 내가 메시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를 내가 보내면 상대방이 받아서 나한테 답장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걸리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하고 상대방하고 통신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염없이 넘어가니까 컨트롤 C 하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키를 누르고 C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잘라주면 돼요. 자, 이렇게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통신이 안 되는 걸 한번 해볼까요? 222 이런 IP 어드레스를 쓰는 애가 없죠? 자, 핑을 해보면 통신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만약에 게이트웨이로 통신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host unreachable 또는 not reply 이런 식으로 뜨면 컨트롤 C 끊어서, 자, 이렇게 되면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리스폰스 타임이 이렇게 뜨면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나한테 핑을 해보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이렇게 핑을 했는데 뭐냐면 상대방이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상대방이 동작 안 하면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문제가 나한테 문제 있는지 상대방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볼 때는 핑하고 127.0.0.1 이게 루프백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인터페이스를 쭉 보면 여기 루프백 어드레스가 있었죠. 이게 127.0.0.1이에요. 이건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내가 나한테 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뜨면 내가 나한테 보내고 받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나는 네트워킹이 잘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나한테 보냈는데 이렇게 뜬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를 검증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나한테 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럼 정상적으로 나는 잘 동작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컨트롤 C. 자, 어쨌든 핑이라는 걸로 상대방 IP 어드레스를 적어주면 나하고 이 IP 어드레스를 쓰는 상대방 호스트하고 서로 통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해서 네트워킹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IP 어드레스를 잘 수정을 해놓고 네트워킹이 되는지는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게이트웨이하고 나하고 통신을 해봐서 문제없이 되면 나는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IP 어드레스를 뭔가 적절하게 주어서 네트워킹이 되게 하는 것까지 이제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스트 이름을 한번 변경을 해보죠. 호스트 이름은 이 컴퓨터마다 고유의 이제 그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뭐 같은 이름 줘도 되지만 어쨌든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시스템 관리자가 편의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해 보죠.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해 보죠. 호스트 이름을 확인을 하려면 호스트 네임 하면 돼요. 그러면 현재 로컬 호스트 이름은 이거고 그 호스트의 도메인 네임은 이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호스트 이름을 내가 이제 다른 걸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호스트 네임하고 예를 들어서 서버 1이라고 해보죠. 서버 1 이렇게 했어요. 엔터하면 바뀐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호스트 네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서버 1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럼 내가 작업하다가 이거 서버 1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서버 1 뒤에 이제 좀 뭐뭐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바꿔줄 때 서버 1 exa 이거점풀점 뭐 이런 식으로 줘도 돼요. 확인하면 내가 여기다가 준 이 syntax가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 호스트 네임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이제 임시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임시로. 만약에 내가 시스템을 리부팅하면 껐다가 키면 내가 지금 이 작업한 건 그냥 그대로 날아가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임시로 그냥 하는 건데 임시로 보통 작업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오랫도록 계속 사용을 이제 하기를 원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예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는 게 나아요. 그 파일은 어디냐? etc 밑에 있는 호스트 네임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cd 하고 vi etc 밑에 호스트 네임 파일이 있어. 가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이 파일. 이 내용은 뭐냐면 애초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됐어서 다시 리부팅을 하게 되면 호스트 이름하고 도메인 네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바꿔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 그럼 제일 처음에는 커멘트 처리를 해버리고 뭐라고 해주냐면 서버 1.example.com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저장하고 나가면 이렇게 저장하고 나가면 일단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지금은 반영이 되나? 이거 호스트네임 하게 되면 반영이 됐죠. 여기 서버 1.example.com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이제 이렇게 바꿔놔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호스트 네임 해놓고 example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다시 호스트 네임 하게 되면 example이에요. 임시로 바꿔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vi로 들어가 아까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가 반영을 해놓으면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고 이제 리부팅 했을 때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반영을 하게 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지금 반영도 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하게 되면 이 호스트 이름에다가 수정을 해놓고 리부팅을 했을 때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아예 반영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명령 호스트네임 컨트롤이라고 해서 호스트네임을 세팅해 버리는 걸로 바꿔버리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호스트 네임 컨트롤 셋 호스트 네임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서버 뭐 00.exam example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리고 호스트 네임 하면 요 이름이 지금 반영이 됐죠. 그러면서 vi etc 밑에 호스트 네임 가보면 여기도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리부팅 되면 이제 이 이름으로 한다는 거고, 지금 현재도 이걸로 반영이 됐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리부팅 했을 때는 효과 나중에 이제 그 바뀐 게 될 거고, 지금도 바뀌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자, 그러니까 이 파일만 수정을 하게 되면 리부팅 했을 때 효과가 나고, 이렇게 명령을 수정하면 지금도 그렇고 리부팅 해도 반영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호스트네임으로 반영을 하면 지금만 반영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호스트마다 내가 지금 어떤 호스트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vi로 들어와서 아까 좀 전에 왔던 작업에서 이 이름을 호스트네임을 server.example.com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서버라고 해보죠. server.example.com 그래서 리부팅을 하게 되면 이제 저 이름으로 서버라는 이름으로 이제 쓸 거예요. 서버 하이픈 1번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리부트 한번 해볼까요? 딱 했어요. 이렇게 이제 부팅되고, 그래서 루트로 들어가보죠. 자, 보면 이제 여기 서버 1 이렇게 뜨죠. 내가 이제 어떤 서버에서 작업을 하는지가 쉬워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작업해야 될 서버가 여러 대이면 이렇게 접속해서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가 항상 이제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서버 1에서 작업하고 있지, 서버 2에서 작업하고 있지, 이제 이렇게 구분해주면 좀 더 좀 수월한 면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고 리부팅하면 반영이 된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